어제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현장은요, 하루 종일 인산인해였습니다. 앞서 화면으로도 잠시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기념관 입구부터 지하철역까지 무려 한 150m 정도의 화환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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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 가운데 시신했던 지지자들도 있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짧게 화답하는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화면 좀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6월 29일 오후에 이 매훈 기념관에 모이신 여러분의 그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는 지지자 유튜브 한 5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림짐작 봐도 더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정도의 팬덤이면 최근에 정치권에 있었던 이른바 친박, 친문 이후에 친윤이라고 불리는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좀 사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본 정치 이벤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그 경우가 있었는지, 또 저렇게 열렬한 그 지지자들이 있었는지, 보통 500명이라고 하고 한겨레 신문은 1000명이 왔다고 그 보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앞에서 계속 그 지지 시위를 했던 열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 모임, 그리고 일부 윤사모도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에서 올라온 지지자들의 모임 것 같습니다. 친문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온라인 위주의 그 지지자들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저렇게 지지자가 확대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경선, 더 나아가서 여야 간의 그 대선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야당에 지금 같이 경선을 해야 된 후보들은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들도 굉장히 긴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오고 소속 의원 25명이 저 행사에 갔다면은 어떤 당에 조금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당 지도부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의 그 인파, 그리고 열이죠, 열이. 이런 것들이 왜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윤석열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의 기본 목표와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는 열망 때문에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만 했지 왜 윤석열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제 처음 이제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로 변신을 선언한 첫 번째 일에서는 내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냐는 정권 교체 당위성만 설명해도 그건 성공한 겁니다. 예. 과거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는 그 단 한마디로 정권 교체를 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30년 만에 한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의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DJ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수평적 정권 교체는 그 당위성 하나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당위성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내가 중심에 서서 한번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보겠다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윤석열이 어떻게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떻게 국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장혜식 변호사님, 어제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공식 선언하면서 SNS도 개설했는데, 이 SNS가 좀 소동이 있었어요. 닫혔다가 열렸다가, 친구 추가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폭주했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랬다고 해도 이제 좀 뭔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오전에 개설됐다가 잠시 비활성화된 건 이제 베타 테스트를 위한 것이다. 한번 시험을 해본 것이라고 이상록 대변인이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오후에는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이 자체 시스템상 뭔가 조작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이걸 강제로 닫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처음 열게 되면 이런 일을 왕왕 겪게 되는데요. 금방 또 페이스북 코리아 측에 인증 서류를 보내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원활하게 지지자들이나 이 페이스북 친구들과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소탈하고 권위적이지 않다. 지금 익히 알려진 사실이 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 말로는 투머치 토크 이미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주는 그런 요리하는 남자 이런 것도 사실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목인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SNS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런 일상에 있는 좀 친근한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공개하면서 정치인 윤석열이나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아니라 예. 인간 윤석열의 모습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SNS도 다시 닫았다가 열리는 뭐 그런 작은 소동 하나가 있었습니다.